네, 반갑습니다. 주식비서의 국가대표입니다. 자, 드디어 이란 전쟁이 완전히 종전된 건 아니지만 위기 상황을 많이 넘기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가 또 7% 가까이 급등했고 코스닥도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영상 올리는 수요일마다 장이 좀 강하게 오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자, 아무튼 시장 상황 또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오늘 또 중요한 내용 변화가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2월 28일 처음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처음부터 이제 거의 같은 얘기를 했어요.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길면 6주 이내에 이번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4월 1일에 왔을 때 4월 1일이 이제 5주차에 들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2, 3주 정도 더 강하게 타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6주, 지금 6주 차입니다. 6주 안에 전쟁이 일단은 끝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종전이 아니고 휴전인데 왜 전쟁이 끝난다고 얘기를 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잠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제 시장을 보면은 전쟁 이후에 이게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6주 동안에 결과적으로 박스권 시장을 그린 겁니다. 그죠? 박스권 시장을 그리다가 박스권 하단 체크하고 또 상단 체크하고 하단 체크하고 상단 체크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추세를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추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이 자리가 이제 넘어가면서 거래 대금이 붙으면 다시 이 조정 구간을 탈피해서 위쪽으로 시세를 끌고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이 나오는지 잘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 오늘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게 이제 뭐 다이렉트 이렇게 V자로 간다라는 보장은 없고 당연히 이제 출렁출렁 조정 과정, 눌림목 과정은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6주간의 조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좀 체크하고요. 이제 이 이후의 흐름은 제가 잠시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죠. 어제까지만 해도 지금 트럼프랑 이란이 전혀 협상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극도로 대립을 하고 있었죠. 트럼프는 협상이 내일까지 안 되면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버리겠다, 다 파괴해버리겠다라고 계속 압박을 했고요. 이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고 의견 차이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저는 솔직히 이거 어렵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아침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가 이제 데드라인이었죠. 트럼프의 데드라인이었는데 7시 한 30분 정도에, 그러니까 1시간 반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가 나왔습니다. 2주 휴전을 발표했고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열고 공격을 중지하겠다라고 휴전안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트럼프는 트럼프만의 그 협상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뭐 굉장히 앞서 나가서 얘기하고 이미 우리가 이겼다, 이란은 협상을 뭐 원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잘 보면은 트럼프는 계속 같은 얘기를 합니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6주 안에 끝날 것이다. 이란은 협상을 원하고 있다. 우리는 거의 끝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근데 이란이 트럼프와 얘기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는 나는 협상한 적 없다.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종전을 원하지 우리는 휴전 같은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란이 협상을 받은 겁니다. 협상을 받았어요. 2주간 휴전하기로 했고, 그리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슬라마바드, 그러니까 파키스탄의 수도죠. 여기에서 진짜로 대면 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일단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란이 말을 바꾼 겁니다. 결국에는 트럼프의 강도 높은 압박과 협박이 결국 통했다. 어느 정도는 통했다 라고 볼 수 있고, 물론 트럼프도 이번 전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핵 물질을 얻지 못했고 핵 포기를 제대로 지금 받아내지 못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을 텐데 어쨌든 트럼프 말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이란이 끝까지 버틸 것처럼 하다가 역시 힘들죠. 이런 전쟁을 계속 하기는 힘들고 한계에 봉착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로 미국이 대대적인 폭격을 발전소라든지 교량을 폭격을 했다면 너무 타격이 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휴전안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중재국으로서 이번에 역할을 또 잘 해줬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극적인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은 휴전이지만, 아직 완벽하게 종전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저도 그렇고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에, 만약에 다시 미국이랑 이란이 공격을 한다고 칩시다. 내일부터 다시 말을 바꿔서 공격을 해요, 서로. 그러면 그게 이제 무서울까요? 당연히 오늘보다야 무섭겠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와 같은 공포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지금 미국이나 이란 모두 전쟁을 오래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란이 계속 부인하면서 끝까지 갈 것처럼 했는데, 결국 이란도 협상을 원한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정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공격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또 두 양측이 또 그 다음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해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이라는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전쟁은 거의 끝났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다가 아니고 주식시장 관점에서, 우린 주식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 매매자 관점에서는 이번 전쟁의 영향력은 거의 이제 끝났다. 종전은 아니지만 종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마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끝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거 더 이상 신경 많이 쓰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전쟁의 큰 고비도 이제 다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또 이거죠. 이제 장중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란 재건을 돕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동의 재건, 이란의 재건을 돕겠다. 여기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엄청난 힌트인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계속 전쟁을 해서 계속 끝까지 갈 생각이면 이런 얘기를 하질 않죠. 그러니까 이미 트럼프는 휴전해놓고서 아직 종전을 하기 전이지만 이미 마음은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자기는 이겼다고 끝내고, 자기 입맛에 맞게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내가 이겼다고 우기고 이 다음 페이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자세한 얘기는 다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 이란 재건, 중동의 재건에 대한 키워드를 던졌다라는 것만 봐도 대충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공격을 미뤄서 같은 그 패턴이 반복됐잖아요. 시장이 안도했다가 실망했다가, 안도했다 실망했다, 이제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이렇게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던 건데, 아마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더라도 좀 위쪽으로 나올 것 같아요. 위쪽으로. 무슨 말이냐면 이 박스권이 아니고 요 위에서, 요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런 박스권이 아니고 이제 요 위에서 한 레벨 올려서 요 위쪽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그렇다고 막 V자 급등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당장 유가 안정이라든지 뭐 CPI 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인할 것들이 있거든요. 연준 의장 이제 청문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당장 급등을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정도 흐름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오늘 기점으로 저희도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렸고요.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어느 정도 현금은 남겨두자고 했어요. 기본 전략은 주식을 가져가고 좋은 종목들 보유하고 매수해야 되는데 최후의 승부, 마지막 현금 비중을 좀 남겨두자. 왜냐하면 혹시나 모르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큰 충격이 한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남겨두자 했는데 오늘 아침에 특히 NST 확인하고 나서 이제 거의 끝났다. 어느 정도 가용할 수 있는 현금을 거의 다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포트를 이제 충분히 채워놨고 오늘 이제 그 종목이 바로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 전환이 되고, 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 지금 또 수익 전환 많이 되고 그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런 정도의 지수 흐름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뭐 우리가 좋은 종목이 뭔지는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좋은 종목들 가지고 트레이딩, 뭐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야 뭐 당연히 지금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장기 투자는 단기 스윙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상적으로 매매를 이어가도 되는 상황이 당분간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종목들로 넘어가면 제가 아주 큰 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AI죠. 이거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AI의 중요성은 뭐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AI 안에서는 뭐 반도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전력 설비도 있을 거고, 뭐 원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판도 있을 거고, 피지컬 AI, 뭐 로봇도 있을 거고, 뭐 자율주행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등등 AI에서 파생되는 산업이라든지 AI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프라, 그 다음에 자원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탄생한 키워드가 제가 이미 지난주, 지지난주에서도
미리 말씀드리긴 했어요. 제가 재건 봐야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까 봤다시피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중동 재건, 이란 재건에 대한 말을 꺼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석유화학 플랜트, LNG 플랜트. 제가 이걸 이제 플랜트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할게요. 플랜트 관련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기업이 있을 거고, 건설 기계 종목들이 있을 거고, 전력 인프라는 AI에도 필요하지만 여기에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보면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거 다 필요합니다. 재건할 때. 그러니까 이건 우크라이나 러시아 재건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냐하면 재건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주로 에너지 플랜트에서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화학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지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화학 쪽이나 철강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공급 과잉 상태에서 업황이 어려웠잖아요. 중국 때문에. 근데 이번 중동 사태를 계기로 화학 업황과 철강 업황이 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지금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재건 자체에도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다.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현대제철, 뭐 포스코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대미투자죠. 대미투자. 제가 이거는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재건도 이미 2주, 3주 전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당장은 이슈가 안 되고 있지만 조만간 이슈가 될 거예요. 조만간 이슈 될 거니까 미리 봐두셔야 됩니다. 사실 섹터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대미투자를 할 만한 섹터가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바이오, 뭐 2차전지, 자동차, 철강, 에너지, 원전, 조선이 제일 이제 기본이고요. 워낙 많은데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는 이제 조선과 LNG 쪽입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섹터죠. 왜 그러냐면 조선 자체가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애초에 규모 자체가 압도적으로 커요.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게 최근에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근데 이게 다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됐고요. 이번에 미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조선과 함정 자체에 대한 전력은 이번에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도 알고 있는 거지만 이번에 더더욱 느꼈을 거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의 빠른 진행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얘기들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LNG. LNG는 제가 매주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카타르가 LNG 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이거는 복구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최소 몇 개월이에요. 최소 몇 개월.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한데, 마침 미국이 이 LNG 프로젝트를 올해 2026년부터 27년도 폭발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예정된 상태에서 이번 전쟁이 공교롭게도 이런 쪽에서 문제를 야기시켰고요. 그게 미국의 이 LNG 산업 쪽에서는 아마 반사 수혜가 상당하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선사들 필두로 해서 여기 중동 재건에 들어가는 플랜트나 건설사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업체들, LNG 관련 설비라든지 부품을 만드는 뭐 피팅 업체라든지 에어쿨러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미투자가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많은 이슈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실적 전망치도 대폭적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태광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태광. 제가 태광을 이때 아마 수요일이었을걸요? 이때구나. 3월 18일 수요일 영상에서 제가 태광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랑 비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갈 때는 쉬고 삼성전자가 쉴 때 급등하는 지금 그런 리듬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같이 가져가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신고가 나왔죠. 지금 눌림목 구간이고.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LNG 관련된 기자재 업체들, 피팅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건 쪽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 HD 건설기계.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이때 네프콘의 4월 주도주 포트폴리오 발행하면서 이 HD 건설기계를 편입을 시켰습니다. 4월 2일 장 끝나고 저녁에 저희가 발행을 했고요. 4월 3일날 매수 기회 아침에 충분히 주고 이틀 만에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1차 목표가 바로 달성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더 가고 있죠. 더 가고 있고 이제 2차 목표가 달성되기 직전입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네프콘의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도 말씀드리고 다 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태광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도 4월 2일 장 끝나고 발행했던 그 타이밍이 여기죠. 네, 여기서 아침에 매수기에 충분히 좋고요. 물론 이 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종목을 너무 많이 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 뭐 여기서 추가하자면은 뭐 방산 정도? 네, 방산 정도가 여기서 추가할 만한 게 방산 정도 있는 것 같네요. 이쪽 안에서만 우리가 잘 매매해도 올 2분기 충분히 큰 수익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라든지 막 너무 개별주, 테마주 이런 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계좌가 회복이 안 됐을 수가 있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지수는 이만큼 올라왔는데 아마 회복이 잘 안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오늘 올라와봤자 여기란 말이에요.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예, 지금 실질적인 체감 위치는 2월, 3월 달에 내내 경험했던 가격대보다 낮은 위치니까 오늘 제대로 이게 체감이 안 된단 말이죠. 종목 선택이 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보다 약한 종목에 걸리면은 지금 휴전이 됐다고 해도 그렇게 막 계좌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고, 코스피 소형주 쪽도 마찬가지죠. 소형주 쪽도 대형주나 좀 주도주 그룹에 비해서는 약하죠. 예, 아직도 그렇게 크게 회복이 되진 않았는데, 물론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쪽도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만, 항상 매매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주도주 그리고 그 섹터의 대표주, 핵심주들을 정말 좋은 종목들을 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뭐 중소형주, 개별주 이런 쪽을 너무 좋아하시면은 좋은 성과를 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예, 그래서 항상 주도주, 대장주, 1등주, 2등주, 3등주 이 안에서 매매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봐도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여기를 못 넘어갔다, 미국이. 이 하락 추세도 못 넘어갔는데 무슨 전쟁이 끝나냐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드디어 넘어갔죠. 이제 넘어갔습니다.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시그널 나온 거고요. 지난주 제가 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가 바닥이 맞았네요. 다만 이제 여기서 V자로 이렇게 급등이 계속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이건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날 CPI 발표도 좀 지켜보긴 해야 되고, 이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한 이 정도 궤적에서 살짝 요 61선, 121선 돌파하고 속도 조절하고 이평선들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이 있을 수도 있다. 요게 한 4월 중하순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위쪽에서 미국장 기준으로 위쪽에서 막 추격 매수해서 따라가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제가 박스권 말씀드렸잖아요. 좀 상향된 박스권이라고 했을 때 6,000포인트나 6,000포인트 위에서는 또 너무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또 살짝 비중을 좀 조절해주는 현금 비중을 또 살짝 늘려놓는 그런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주식 비중을 꽉 채워놨는데 이 정도 선에서는 점차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여서 약간 밸런스를, 현금과 주식 밸런스를 좀 맞춰놓을 생각이에요. 수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하겠죠. 그렇게 대응하시고 다음 주까지 좋은 종목들, 너무 과열되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 이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재건 쪽에서 지금 건설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뭐 GS건설, DL, ENC 이런 쪽 오늘 막 상한가 갔는데, 재건 안에서도 이 건설주들은 조금 지금 과열 부담이 크다고 봐요. 대우건설 오늘 상한가 갔는데, 야, 이 종목이 지금 1월 달에 3,000원대, 4,000원대 하다가 지금 2만원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꼭 정답으로 생각하지 마라. 어차피 종목이 좋은 종목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때 샘플로 얘기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대우건설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몇 배 더 올랐어요, 지금. 자, 근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여기서 오늘 이제 재건 기대감까지 반영이 돼서 좀 슈팅 구간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건설주는 지금 신규 관점에서는 매력이 없다. 이 가격에 이 종목들보다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쪽에 비중이 크다면 이걸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분산해서 비중을 이동시키는 게 조금 더 계좌 운영 면에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이 엄청 좋게 나왔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 실적이 정말 엄청납니다. 일단 또 이런 추세대를 넘어왔어요. 여기가 당분간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더 이제 신고가도 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실적이나 이런 전망을 봤을 때는. 제가 이때만 해도 너무 이건 과열이고 대중들이 너무 많이 그 포모 현상으로 몰려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종종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 정도 조정 소화하고 실적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적절한 가격의 조정이 내려오면은 매수 관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실적이 발표된 삼성전자보다는 앞으로 4월 말에 실적 발표 기대감이 남아있는
하이닉스가 지금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이닉스는 저희가 이제 이때 단기 수익 실현 한번 크게 하고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매수를 안 했어요. 딴 종목 하느라고 안 했는데, 이것도 다시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재진입을 해서 신고가를 한번 누려볼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란 전쟁이 한 달 넘게 6주까지 끌고 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불안해 하셨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은 박스권에서 잘 흘러갔고 전쟁이 6주 정도 걸릴 거라는 그 정보 안에서 나름대로 시장은 굉장히 잘 버텨준 것 같습니다. 시장 잘 버텨낸 거예요. 전쟁 속에서. 아무튼 결론은 좀 큰 위기 상황은 넘어간 것 같다. 당분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